자, 우리가 그 명제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 3쪽 펴주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가 명제가 좀 구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좀 설명을 할게요. 명제 안에 다양한 파트가 있는데 일단 우선 처음 하는 게 뭐냐면 명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명제와 조건이라는 애가 두 개가 있거든요. 얘랑 얘랑 구분을 일단 좀 해야 됩니다. 일단 명제는 뭐죠, 여러분? 명제가 뭐예요? 읽어봅시다. 네. 명제라고 한다. 자, 명제는 이제 명제 vs 조건인데 이제 명제가 보통은 명확하게 참이랑 거짓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보면 돼요. 얘가 자체가 애초에 참인 명제가 있을 거고, 그쵸? 그 다음에 거짓인 명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참 거짓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조건은 반대니까 조건은 다른 개념이잖아, 그치? 그럼 조건은 뭐겠어, 얘들아? 얘는 어떨 때는 참이고 어떨 때는 거짓이고 참과 거짓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쵸? 참이랑 어떨 때는 참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거짓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상황에 따라 참 거짓이 왔다 갔다 하는 애를 뭐라고 한다? 조건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집합에 가까운 놈은 어느 놈이에요? 집합의 애초에 뭐였어? 집합의 원소인 거 아닌 거가 명확한 거죠. 맞니 얘들아? 맞습니다. 그것처럼 기준이 명확하다는 느낌에서는 약간은 명제에 좀 더 가까운데 어떻게 보면 조건에 더 가깝죠. 왜냐면 생각해봐. 조건은 어떨 땐 참이고 어떨 때 거짓이라며. 맞아 아니야? 그럼 여기서 어떤 참이 되게 하는 조건들을 다 모으면 나중에 그게 뭐가 되죠? 진리집합이 되죠. 그쵸? 그래서 집합에 그래서 이런 내용들 때문에 집합을 배우고 나서 이제 명제를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두 번째 내용을 좀 해볼게요. 두 번째가 지금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얘들아? 두 번째 개념. 명제의 뭐? 부정이라고 돼 있죠. 이거 되게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 설명을 좀 할게요. 명제의 부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요, 뒤쪽에서 조건, 화살표 조건으로 만든 명제를 또 배워. 그 명제의 부정을 하는 방법이랑 이거랑 조금 달라서 그래. 한 덩어리짜리 명제다. 자, 보세요. 보통 이제 명제랑 조건이랑 둘 다 표기가 비슷해요. 어떻게 표기합니까? 명제나 조건이나 표기를 P라는 소문자로 합니다. P, Q 이런 식으로 잡아요. 그래서 만일에 자, 1번 자, 명제의 P에 대해서 자, P이다 라는 명제가 있어. 이 명제의 부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다가 뭘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이다가 뭘로 바뀌어? P가 아니다로 바뀌겠죠. 맞나요? 이다가 아니다로 바뀌는 게 부정이겠죠. 반대로 아니다가 이다로 바뀌는 것도 부정이겠죠. 서로가 서로의 부정이죠. 맞죠? 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를 P라고 쓰면 이 부정을 not P라고 써요. 이 물결 기호로 쓰고 기호를 읽을 때 뭐라고 읽는다고? 이걸 뭘로 읽는다고? not이라고 해요. not이 뭔지는 잘 알잖아, 얘들아. 그치? 네. 여러분 뭐 초등학생도 아니니까 뭐 고등학생인데 영어를 그렇게 나보다 잘 트니까 not이라고 읽는데, 그럼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요놈의 부정을 하면 잘 봐봐. not에다가 not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그때 말했던 여집하고 똑같죠.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그쵸? 물론 강한까지 필요 없어도 긍정이죠. 그래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P가 되겠지. 맞나요? 여집하 없어지는 거랑 똑같아요. 자, 근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써볼게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성질을 쓰는 거니까. 2번 그래서 not에는 notP를 하면 P랑 같아집니다.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3번이 중요한데, 보통 생각해봐 얘들아. 이게 한 덩어리짜리 명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P이다가 참이라고 칩시다. 이게 참이면 P가 아니다.
P가 P는 자 P가 참이면 P가 참이면 P가 참이야. 그러면 P는 어떻게 될까요? 거짓. 참의 반대잖아, 그치? 이게 지금 봐봐, 요게 맞다는 거야. 참이라는 건 진리라는 거지. 트루라는 거면 얘가 거짓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거짓입니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P가 거짓이면요. P는 어떻게 됩니까? 참이 되는 구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참거짓이 정해져 있는 상태지, 맞지? 그러니까 종류가 참인 명제랑 거짓인 명제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 이게 참이고 나머지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명제가 참이면 이 명제의 부정은 거짓이 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3번 말한 것처럼 조건 같은 경우는 참과 거짓이 왔다 갔다 하죠. 맞죠, 여러분?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조건 P가 있고 요 놈이 얘가 참거짓이 왔다 갔다 하는데 참일 때도 있고 거짓일 때도 있어요. 맞아, 아니야? 네. 근데 이 참을 만드는 애들을 따로 모아서 이거를 집합으로 만들면 이걸 뭐라고 부른다? 이걸 진리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쓸 때 어떻게 쓴다? 대문자를 쓰죠. 맞죠?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거라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붙는 걸 보자. 말한 것처럼 얘도 비슷한 건데 P가 있어. 자, P의 부정이 뭐겠어요? 부정을 하면 얘도 똑같이 납입니다. 명제랑 똑같이. 맞지, 얘들아? 예. 그리고 얘가 진리집합 P면 얘는 진리집합에서 P가 아닌 거니까 뭐가 되겠어? P의 여집합이 되겠죠. 이렇게 보면. 그쵸, 여러분? 맞나요? 네. 이런 식으로 돼. 그러니까 얘랑 다른 거야. 얘는 참거짓 얘기를 하지만 얘는 참거짓 얘기가 없잖아. 그치, 얘들아? 근데 그 얘기는 없고 대신에 이런 식으로 진리집합 관련된 게 나온다. 그래서 요 놈을 표기하는 게 요 놈을 참으로 만드는 놈을 나지피라고 하면 반대로 요 놈을 참으로 만드는 애를 표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여집합을 쓰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얘도 똑같이. 그래서 여집합이 될 테니까 요걸 하게 되면 P랑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자. 그래서 이런 게 있고, 하나 더 설명할게요. 이거 일단 문제 풀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하기로 약속했다는 걸 일단 보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거 이제 내 얘기를 하려면 이겁니다. 여기 지금 내가 있는 걸 적당히 내가 막 퉁쳐서 이렇게 그 워크북에 있는 걸 정리하고 있는 건데, 네 번째 보시면, 보세요. 조건이 P만 있는 게 아니라 P 또는 Q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P 그리고 Q 같은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조건 P와 조건 Q를 또는이면 둘 중에 적어도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겠죠? 맞나요? P가 참인 경우, Q가 참인 경우 또는이니까 둘 중에 적어도 하나만 되면 되는 거지. 둘 다 돼도 되고. 그럼 이게 진리집합이 어떻게 될까? P 합집합 Q겠죠. 네. 그러면 조건 P 그리고 Q면 조건 P를 만족하고 Q를 만족하는 경우죠. 그러면 P의 진리집합과 Q의 진리집합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이 우리가 외웠듯이 그리고는 뭘로 바뀐다? 교집합으로 바뀐다 해서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여러분이 지금 글로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긴 할 거야. 이따 옆에 넘겨서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는데 맞죠? 일단은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서 봐봐. 1번 P 또는 Q의 부정은 뭘까요? 부정은 이게 그래서 우리가 여집합 배운 대로 가는 거야. 그럼 뭐가 돼? 낙 P 되지. P 그리고 Q는 낙 Q 되지. 근데 또는이 합집합이죠. 네. 합집합에 여집합 드모르가 썼던 거 생각하는 거라고. 맞지, 얘들아? 그래서 뭐 어떻게 돼? 얘가 그리고로 바뀌죠. 그러니까 또는의 부정이 뭐라고? 그리고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P 합집합 Q에 여집합 씌우면 등모르가 써서 P여 교 Q여 됐던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집합에 가까운 쪽은 명제 쪽이 아니에요. 어느 쪽입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느 쪽이다? 집합 얘기가 나오는 쪽이 어느 쪽이냐고 얘들아. 명제. 조건 쪽이라고 조건. 조건. 그래야지 조건에서 특히 어느 쪽? 진리집합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뭐냐면 명제 한 덩어리짜리 명제랑 그 다음에 한 덩어리짜리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말로 봐봐야 이게 진짜 맞는지 모르겠잖아. 이건 새로 배우는 거라 이렇다라고 한대 라고 지금 그냥 받아들이고 끝난 거라고. 맞지 얘들아? 맞아 아니야? 예. 받아들이고 끝난 거니까 조금 더 생각을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번호를 빼기 좀 싫은데 이건 이라고 해야 돼. 규칙성이 있어. 자, 한번 어떤 식의 내용인지 문제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알겠죠?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 자, 넘어가서 교재 7페이지 펴봅시다. 오늘 내용은 별거 없어. 가벼운 거야, 가벼운 거. 그냥 일단 간단하게 보자고요. 자, 1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 명제가 아닌 것을 고르래. 자, 동그라미 1번. 10이 10보다 크다. 틀렸죠? 근데 이게 틀렸다고 명제가 아닌 게 아니죠. 이건 뭐라고? 거짓인 명제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참거짓이 나오기만 하면 명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맞죠? 그럼 1번은 명제긴 해요. 틀리니까 이게 거짓인 명제긴 하지만. 그래서 봐봐. 얘들아 봐봐. 1번 봐봐. 1번에 이따가 조금 더 설명하긴 하겠지만 생각해보자. 1번에 보시면 2 더하기 8이 10보다 크다는 명제가 있죠. 이 명제가 거짓인 명제야. 맞아 아니야? 그리고 이 명제가 한 덩어리짜리 명제죠. 이 통째로 하나잖아. 맞지 얘들아? 그럼 이 명제의 부정은 뭐예요? 반대 상황은? 크다의 반대가 뭐죠? 그렇죠. 작거나 같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지금 부정을 했더니 요런 데가 나왔어.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그래서 뭘로 바뀌었어? 참인 명제로 바뀌었죠. 요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제가 조건으로 바뀌진 않아요. 맞죠? 한 덩어리짜리 명제는 명제가 조건으로 바뀌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됐다 명제가 됐다가 하는 게 아니고 참인 명제에 부정을 하면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거짓인 명제를 부정을 하면 참인 명제로 바뀌는 거예요. 2번은 어때? 이 좌변 정리하면 6x 플러스 3이죠. 우변 정리하면 6x 플러스 3이죠. 이거 둘이 같대요. 같죠? 그러니까 이건 참인 명제죠. 맞아 아니야? 맞죠? 이 둘이 다를 리는 없잖아. 3번은요. 9의 약수가 3의 약수야? 9의 약수는 3의 약수래. 9의 약수 뭐 있죠? 1, 3, 9가 1, 3이 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맞아 틀려? 틀렸지? 맞니 얘들아? 그럼 이거는 참인 명제야? 거짓인 명제야? 거짓인 명제인 거야. 맞습니까? 네. 4번은 어때요? 4번이 이거 풀면 x가 얼마와 얼마 사이인 거야?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럴 때는 참이 돼. 근데 x가 마이너스 1 이하거나 x가 2 이상일 때는 이 부등식이 성립해 안 해? 안 하죠? 그럼 이때는 뭐야? 거짓이지. 그럼 이게 x의 범위에 따라 참거짓이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이런 애를 조건이라고 부른다고. 그럼 이 조건의 진리집합은 뭐예요? 요 놈인 거죠. 참을 만드는 범위까지를 진리집합이라고 한다. 이해됐어요? 네. 5번 삼각형의 세대각의 합의 크기의 합은 180도이다.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5번은 참인 명제고요. 그럼 답은 몇 번? 4번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본 개념을 배우는데 이거 조금만 적응하는 시간 가지면 된다고. 알겠습니까? 네. 그럼 3번 잠깐 우리 보자 얘들아. 3번 한번 봐봐. 이거 거짓인 명제 누구예요? 딱 봤을 때 기억 1번 파이는 무리수이다. 맞아 아니야? 맞죠? 2번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다. 맞아 아니야? 맞지? 맞죠? 3번 91은 소수이다. 맞아 틀려? 맞아? 틀렸죠? 그러면 이 답이 몇 번이에요? 3번이겠지? 그치 얘들아? 그리고 4번은 참인 명제, 5번은 조건이겠죠.
x는 10의 양의 약수다는 어떨 땐 맞고 어떨 땐 틀리잖아. 그치? 그럼 걔는 뭐다? 5번은 조건인 거야. 여러분이 일단은 명제랑 조건을 구분해야 되고 명제도 참인 명제나 거짓인 명제를 구분하면 좋은 거죠. 자,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유형 2번 봅시다. 유형 2번에서 여러분 다음 4번은 일단 기본적으로 명제의 부정의 참인을 물어봤어요. 여러분 물어보자. 명제의 부정의 참이네. 그러면 원래 명제가 뭐면? 부정의 참이면 원래 명제가 뭐겠어? 거짓인 거야. 굳이 이 명제의 부정을 구해서 참거짓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명제의 부정의 참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한테 무슨 말을 한 거야? 지금 주어진 명제가 거짓인 놈을 찾으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치? 그리고 6번 같은 거 한번 볼래 얘들아? 6번 한번 봐봐. 6번이 지금 표현을 이렇게 했어. a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c 빼기 a의 제곱은 0이다. 자, 임의의 세실수 abc에 대하여 이놈이 0이다 라는 말을 정리하면 뭔 소리예요? 뭔 소리야? 자, 임의의 세실수인데 이거 0 되는 애가 어떤 애야? 지금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이 조건은 어떤 조건이에요? 아, 이게 무조건 참은 아니잖아! 그치? 맞아, 아니야? 그치, 얘들아? 근데 이게 조건이 있어, 조건이 있는데 지금 이 조건의 부정과 서로 같은 걸 찾으래, 문제에서 6번이. 맞아, 아니야? 맞습니다. 아유, 힘들어라. 뭔가 애들이 멘붕이 왔네.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요 조건의 부정이 뭐냐니까요. A 빼기 B의 제곱 같다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얘들아? 다르다. 같지 않다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다의 부정은 아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정과 같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네. 그럼 지금 얘가 요거잖아. 여기 지금 복이 있어? 네? 응? 근데 이게 지금 이거랑 같은 표현인 게 뭐냐면 이게 0이 아니다니까 A랑 B랑 같지 않거나 또는 B랑 C랑 같지 않거나 또는 A랑 C랑 A랑 같지 않다. 이거랑 같은 표현인 거지 사실은. 맞습니다. 그럼 답이 몇 번인 거야? 5번이요. 5번이 두 개예요. 어? 뭐야, 5번 밑에 잘못 붙여놨네. 그치? 지워야겠지? 밑에 거 지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가 안 지워진 거야. 미안해. 맨 밑에 있는 5번이 안 지워진 거야. 덮어치기 할 때. 네. 답은 이렇게 되니까 이걸 해석하면 답이 동그라미 5번이요. 5번이 되겠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진리집합 얘기할 건데 여러분 진리집합이 뭐라고요?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애들을 모아놓은 원소로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보통 방정식 풀거나 부등식 풀어서 나오는 답이 진리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항등식은 어때 얘들아? 항상 성립하지. 그러니까 이게 참거짓 따지는 명제 쪽에 가까운 애인 거야. 그럼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보통 우리가 만족하게 하는 해를 구하지. 이렇게 만족하게 되는 해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참일 때랑 거짓일 때가 나눠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쪽이 조건에 가까운 거라고. 그래서 해를 구한다가 조건을 만족하는 애를 구한다. 즉 진리집합을 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유형 3번처럼 진리집합 얘기가 나왔다는 건 일단은 조건이란 얘기고 이 조건에서 진리집합을 구하라는 얘기는 사실은 그냥 방정식 풀기, 부등식 풀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8번 같은 걸 푼다고 봅시다. 자, 8번 보시면 P가 일단 어떻게 됐어? P가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는 0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진리집합 P를 구한다고. 진리집합 P가 어떻게 돼 있어? 어떻게 돼 얘들아? 원소를 뭘로 가져? 3이랑 4를 가지겠죠? 이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조건 Q는 어때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 0이다. 그러니까 지금 되게 쉬운 건데 표현을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쉬운 걸로 오히려 하는 거야. 자, 요 조건의 진리집합 라지 Q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원소로 가지면 되겠죠? 누구야? 2랑 4겠지? 네. 그럼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not P 또는 Q 요 놈의 진리집합을 구하래. 그럼 사실 뭘 구하라는 얘기라고? P의 여집합 또는 뭘로 바뀌어요? 합집합으로 바뀌죠. Q는 스몰 q가 라지 q로 그냥 바뀌면 됩니다. 이거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지금 전체 집합 U가 1, 2, 3, 4, 5거든? 그러면은 3, 4를 빼면 1, 2, 5죠. 이거랑 2, 4를 합치는 거예요. 그럼 답이 1, 2, 4, 5가 됩니다. 뭐 이딴 얘기 하는 거야. 되게 쉬운 얘기인데 좀 덜 헷갈리기만 하면 돼요. 내가 볼 때. 여기까지 됐나요? 네. 아이고 정신없다. 그거 뭐 하는 게 없나? 좀 내용 하나 빠진 느낌이 있네. 이다 아니다 이렇게 바꾸는 게 있는데. 됐다. 나중에 써줘야겠네. 잠깐만 얘들아. 물론 여기 다 어느 정도 써있긴 해서 괜찮긴 한데. 잠시만요. 어차피 뒤에서 하니까 상관없어. 그냥 할게요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진리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외우고 있는 거야. 우리가 항상 새로운 단원에 들어와서 새로운 개념을 배우면 용어를 외우는 거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어떤 용어를 배운다? 명제가 뭔지, 조건이 뭔지, 진리집합이 뭔지, 부정이라는 게 뭔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풀어보고 있는데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넘어가서 유형 4번은 이제 명제 참 거짓을 판별하는 건데 생각해봐요. 보통 그냥 참 거짓이 바로 판별이 되면 판별하면 돼. 근데 가끔 그냥 잘 안 되는 애들이 있어. 그럼 얘를 어떻게 한다? 요놈의 부정을 구해. 그래서 부정의 참 거짓을 구하면 원래 명제의 참 거짓을 또 구할 수 있는 거죠.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10번은 나중에 여러분이 해보시면 될 거고 11번 한번 같이 보자. 너무 쉬워서 이제 하품을 하고 있고 졸린 눈을 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준영아, 기억은 참이야 거짓이야? 자, x가 마이너스 2이면 물론 이 내용은 이따 배울 p는 q이다 해서 조건 화살표 조건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x가 마이너스 2이면 x제곱 더하기 2x는 0이다.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너무 대놓고 참이죠. 그럼 고민할 거 없이 참인 명제입니다. 물론 이런 형태로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깊게 얘기할 거야. 근데 일단 참인 명제지. 자 그럼 니은도 볼게요. x제곱은 1이다가 있어. 이거이면 x세제곱은 1이다. 이거 참인 명제예요? 거짓인 명제예요? 거짓이요. 거짓이죠? 네. 이거는 거짓인 명제입니다. 거짓인 명제라는 게 말을 했다는 건 이걸 거짓으로 만드는 발레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디귿은요? 디귿은 x, y가 짝수이면 x와 y는 짝수이다. 이것도 거짓인 명제죠? 네. 맞죠? 자, 여기는 거짓인 명제인데 발레로 무엇을 들 수 있어요? 발레로 x가 마이너스 1일 때 들 수 있을 거고요. 여기는 발레로 뭘 들 수 있죠? x는 1, y는 2 같은 걸 들 수 있겠죠. 그치 얘들아? 그래서 나중에 조금 더 얘기를 살을 붙이겠지만 발레라는 개념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아요. 발레가 뭡니까? 지금 저는 이 발레라고 쓰는 애가 이거 딱 쓰자. 발레가 뭐겠어요? 어떤 명제가 거짓임을 밝힐 수 있는 존재겠죠. 그쵸 여러분? 맞아 아니야? 네. 그래서 발레라는 건 이거를 거짓으로 만드는 거짓임을 보여주는 예시겠죠. 예식을 우리가 발레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발레를 보여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냥 그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발레를 얘기하자면, 아 잠깐만, 이게 잠시만 이거 너무 설명을 건너뛰기 좀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더 할게요. 이게 여기까지가 그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한 건데, 보통 이게 지금 보면 여러분 보세요. 제일 기초적인 개념을 설명한 거잖아요. 지금 맞죠, 여러분? 자, 그런데 요 얘기를 좀 할게요. 그 두 번째 페이지를, 그러니까 개념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도교 과정에서 다루는 명제는요, 보통 어떤 걸 다루냐면 조건, 화살표 조건으로 된 명제를 다뤄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자, 2번. P이면 Q이다라는 이런 꼴의 명제를 다룰 겁니다. 자, 참고로 이때 P랑 Q는 명제가 아니겠죠? 생각해봐, 얘들아. 이게 한 덩어리짜리 명제면 그냥 참거지 나오는 거지 화살표 연결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뭐뭐이면 뭐뭐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보통 조건, 화살표 조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범위에서 다루는 이 명제, P이면 Q이다라는 명제는 Q도 조건이고요. P도 조건이고요. Q도 조건인 이런 명제입니다. 그래서 조건, 화살표 조건으로 된 명제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때 이 앞에 걸 뭐라고 부른다? 얘를 가정이라고 부르고요. 얘를 결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P이면 Q이다. 아까 내가 쭉 풀었던 애들이 다 그런 꼴이었거든? 자,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다고 쳐봐. 준영아, P이면 Q이다라는 명제의 참거짓은 어떻게 확인해? P면 뭐요? P이면 Q이다라는 명제의 참거짓이요. 요 명제의 참과 거짓을 우리가 어떻게 밝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한 덩어리짜리 명제는 그냥 이 사 자체가 사실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하는 거야. 그치? 네. 그거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꼴로 만든 명제가 그래서 사실 얘기할 만한, 그러니까 드라마 문제로서 다룰 만한 얘기거리가 있는 애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제인데 봐봐. 해는 동쪽에서 뜬다 이런 게 있다고 쳐. 이거는 뭐 다른 거랑 합쳐진 게 아니란 말이야. 자체적으로 맞다 틀리다가 나오고 끝나는 그냥 되게 간단한 얘기라고. 그치? 네. 그래서 그거는 그냥 그걸 따지면 되는 건데, 우리가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고교 과정에서는 그런 명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어떤 애를 다룬다? 보통 조건, 화살표 조건으로 된 애를 다룬단 말이야. 그럼 일단 얘가 참이 된다는 게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근데 뭐뭐이면 뭐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뭐뭐이면 뭐뭐다라고 얘기하는 게 되려면 어떤 구조여야 되냐 이게. 이거면 이걸 만족한대. 그럼 얘를 만족하는 조건이 있고 얘를 만족하는 조건이 있는데, 네. 얘를 만족하는 조건이 다 얘를 만족한다는 거야. 그치 얘들아? 맞습니다. 그러면 이 진리집합과 이 진리집합이 어떤 관계에 있는 걸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냐 이 얘기야. 이게 그래서 앞단원 집합이랑 합쳐지는 거라고요. 생각해봐. 요 놈의 진리집합이, 자, 참인 경우부터 설명해보자. 참인 경우라면, 자, 조건 P의 진리집합이 라지 P야. 맞지 얘들아? 네. 조건 Q의 진리집합이 라지 Q야. 근데 P에 있는 애들이 Q가 다 된대. 즉 P에 있는 원소가 싹 다 어디 있다고? Q에 있다는 거야.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 어떤 관계라고 부르기로 했지? 부분집합이라고 부르기로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P이면 Q이다. 지금 요 화살표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 자, P이면 Q이다가 되려면 P에 있는 원소가 싹 다 Q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근데 집합에서 배울 때 뭐라고 배웠다고? 그거를 부분집합이라고 배웠잖아. 아. 그래서 외울 때 입 벌린 쪽으로 화살표 쏩니다 이런 식으로 외워. 알겠어요? 네. 그래서 입 벌린 쪽으로 화살표 쏘는 명제가 참이 된다고. 그러니까 조건으로 진리집합을 배우고, 이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로, 그러니까 부분집합 관계로 우리가 참거짓을 증명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P이면 P라는 말 자체가 뭐잖아. 생각 예를 들어봐 얘들아. 아까 했던 것처럼 x는 1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자,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이건 참이죠. 봐봐, x가 1이래. 그러면 1 넣었을 때 이거 성립해 안 해? 하죠. 그러니까 참이죠. 근데 반대는 안 되지. 왜 안 돼? 자, 요거는 진리집합이 1이에요. 자, 요 조건 스몰 p 스몰 q. q의 진리집합은 뭐예요? 1이랑 마이너스 2죠. 그러면 1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 맞잖아. 근데 네. 반대는 안 들어가잖아. 왜? 누구 때문에? 마이너스 2가 안 들어가죠. 이런 애가 뭐가 된다고? 얘가 발레가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참일 때는 이런 식으로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하는 거고요. 반대로 말하자면 거짓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화살표 쏘는 게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 거짓인 거죠. 그쵸 여러분? 네. 그래서 실제로 고교 과정에서는 이걸 다룰 거야 우리가. 성원 알겠어? 이걸 다룰 거야. 자,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보세요. 하나 해볼게요.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자, 그 리을 안 했어도 리을 할게요. 11번의 리을 한번 볼게요. 11번의 리을을 보시면 자연수 n에 대하여, 이건 전제 조건이고요. 자, n이 홀수, 화살표 n제곱이 홀수야. 그치 얘들아?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n이 홀수인 건 말 그대로 홀수의 집합이에요. 맞죠 여러분? 네. 근데 n제곱도 홀수가 되려면 얘가 사실은 진리집합이 얘랑 같죠? 예. 그냥 홀수인 애들이죠? 맞니 얘들아? 네. 그래서 사실 같은 집합이지. 그럼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사실 얘가 나타내는 진리집합 Q랑 P랑 얘가 표현하고 있는 진리집합 Q가 같은 집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도 되고 사실은 이렇게도 되겠죠. 그럼 내가 나중에 조건 화살표 조건할 때 이렇게 쏘는 화살표도 맞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것도 맞다라고 얘기해서 둘 다 참인 명제가 되는 거라고요. 네. 그치 얘들아? 그래서 내가 조건 화살표 조건 꼴의 명제의 참거짓을 밝힐 때는 무슨 짓을 한다? 진리집합을 구한 다음에 뭘 본다? 포함 관계를 보는 거라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에서 몇 개 풀어봐야 돼 나중에. 엄청 어차피 고생이해서 스텝 1에서 많이 풀 거긴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그래서 뭐가 있느냐? 발레가 생기는 건데 좀 디테일하게. 자, 발레는 그럼 어떤 애거야? 발레는? 자, 보통 잘 봐봐. P이면 Q이다가 참이 된다는 얘기는 P가 Q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야. 맞아 아니야? 그치? 그러면 발레는 어떤 애들이 해야 돼? 이걸 안 하는 애들이 해야 되잖아. 그래서 발레 X는 발레 X는 어떤 애냐면 P의 원소면서 Q의 원소가 아닌 애들을 발레라고 해요. 그림상으로 어떤 애겠어? 보통은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참인 거죠. 그러니까 발레는 이렇게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삐져나온 이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P의 원소이면서 Q가 아닌 애를 발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생뚱맞은 이 밖에 있는 애를 갖고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네. 안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볼게요. 실제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교재 9페이지 펴봅시다. 자, 9페이지를 펴보시면 일단 13번 눈으로 보고 얘기해보자 얘들아. P이면 Q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는 누구예요? 지금 그림을 보면 P가 이렇게 돼 있고 Q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P이면 Q이다가 거짓이라는 건 P가 Q의 부분집합이 안 되게 하는 놈들이죠. 그래서 어떤 애들? P의 원소 중에서 Q에 안 들어간 애들, 여기를 이 구역을 지금 골라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 있는 애들이 P의 원소면서 Q에 안 들어간 애들이지. 그래서 발레를 잡을 때는 얘들로 잡아야 된다. 그럼 발레가 누군 거야? 1, 4, 5, 7인 거지. 그치 얘들아?
그래서 합을 구하면 얼마? 답이 17이 나옵니다. 맞죠? 이렇게 된다고요. 네. 되게 뭔가 새로 배우는 용어들이라서 좀 헷갈릴 것 같긴 한데 천천히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15번 한번 볼까 얘들아? 잠깐만 집중. 네. 자, 15번 볼게요. 자, 천천히 해보자. 조건 P라는 애가 있대. 얘가 어떤 애예요? 절대값 x 빼기 1이 49보다 작거나 같다야. 그럼 얘는 실제로 x 범위가 어떻게 돼? 얼마와 얼마 사이죠? 마이너스 48부터 어디까지? 50까지가 되는 거죠. 같은 표현이잖아 이게. 그치? 맞습니다. 자, Q는 어떤 애예요? 그냥 x가 얼마보다 크다? 마이너스 3보다 크다예요. 자, 그럼 질문을 해봅시다. 지금 내가 명제를 하나 만들 거야. 조건 두 개로. 어떤 명제를 만들었죠? P이면 Q이면 나 P이다야. 그럼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어떻게 되게 말하는 거야? Q가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주장하길 바라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면 이 명제가 거짓임을 밝히는 발레는 어디 있어요? 어떤 애 잡아야 돼? 발레는 어떤 애 잡아야 돼? x가 q의 원소이면서 x가 p의 여집합의 원소가 아닌 애를 찾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즉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면서 요 범위를 벗어나는 애를 찾으라는 거야. 네. 범위가 잠깐 정확히는 요 범위 반대를 구해야 되긴 해. 지금 p가 a니까 나 p에 해당하는 게 어떤 거예요? x가 마이너스 48보다 작다 또는 x가 50보다 크다죠. 그래서 요게 여기에 속하지 않는 애를 찾는 거야. 네. 맞니 얘들아? 맞습니다. 그럼 어떤 애들이에요? x는 마3보다 크고. 자 봐. 마이너스 48보다 작다라 50보다 크다가 있어. 네. 그리고 얘가 지금 마이너스 3보다 어떻게 된다? 크단데 네. 여기 안 들어가야 되니까 오히려 범위가 어떻게 돼야 돼? 50. 여기까지 가야겠지. 맞아 아니야? 네. 근데 여기 색칠은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정답을 구하면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얼마보다 작거나 같다? 5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가 P자 나온 데지 맞지? 나머지부터 여기 쏙 들어가잖아. 그치 얘들아? 네. 그럼 정답이 어떻게 돼요? 정답이 어떻게 돼? 몇 개야? 그냥 이거는 한쪽 드무 한쪽 없으니까 그냥 빼면 되지. 빼면 몇 개? 53개가 됩니다. 이딴 내용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개 재미없는 내용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에휴. 그래서 자 요런 걸 하는데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냥 풀어보면 일단 천천히 설명할게요.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거 첫 번째, 어떤 애가 명제인지 조건인지 구분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래서 참거짓이 나오는 애를 명제라고 부르고 참거짓이 나오지 않는 애를 조건이라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참되고 어떨 때는 거짓되는 애를 조건이라고 보면 돼. 그리고 그 조건에 어떨 때 참이 되는 애들 그 놈들을 모아놓은 걸 뭐라고 한다? 진리집합이라고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네. 그리고 보통 표기할 때 명제나 조건이나 영어 소문자 PQRS 같은 걸 쓰는데 그 앞에 물결 기호를 붙이면 not이라고 불러서 부정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특히 진리집합, 그 조건 같은 경우는 진리집합이 있지? 그러면 not에 붙이면 그게 반대인데 우리가 이미 집합할 때 배운 거야. 반대의 개념이 여집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진리집합에 여집합을 하면 되고, 만일에 조건 연결을 또는이나 그리고로 하면 이게 진리집합 입장에서 또는은 우리가 배웠듯이 합집합, 그리고의 개념은 교집합이라는 걸 매칭시키면 되고, 거기에 부정 표현은 여집합이니까 드모르간의 법칙을 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파트.
조건 화살표 조건 관련된 거 지금 하고 있어요. 그쵸? 자, 조건 화살표 조건꼴의 명제는 기본적으로는 두 조건인데 이거면 이거다가 되니까 부분집합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뭐뭐이면 뭐뭐다잖아. 근데 둘 다 조건이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여기 다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이 명제 자체가 사실은 뭘 물어보고 있는 거다? 부분집합 관계를 물어보고 있는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쏙 들어가면 참, 쏙 안 들어가면 거짓. 그러면 거기서 말한 발레라는 거, 거짓임을 밝히는 방법, 거짓임을 밝히는 증거인 발레는 P에 들어가면서 Q에 안 들어가는 삐져나온 부분을 얘기하면 된다 라는 거죠. 쏙 들어가면 참, 쏙 들어가지 않으면 거짓. 그러면 그 거짓을 보여주는 건 그 삐져나온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별 내용 없어요. 그냥 그 정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봐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적응하는데. 내용 자체가 별로 막 어려운 건 아니에요. 힘들어, 씨. 휴.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걸 물어보냐면 여러분한테 대놓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자, 이 명제가 참입니까? 이 명제가 거짓입니까? 물어볼 거야. 알겠어요? 네.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물어볼 거야. P이면 Q이다가.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한다?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해석을 하시면 된다고. 그게 지금 유형 6번에 있는 얘기예요. 자,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문제 16번 봅시다.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PQR이 적당으로 돼 있어. 그럼 얘들아, 지금 포함관계 있는 거 유일하게 뭐가 있어요? 자, 포함관계 있는 게 누구랑 누구 있죠? R이 Q에 들어가 있죠? 네. 맞아, 아니야? 네. 그러면 R이 Q의 부분집합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주장할 수 있다? 스몰 R이 스몰 Q이다 라는 명제는 참인 거라고. 입 벌리고 있는 쪽으로 화살표 쏘는 거라고. 맞습니까? 요거는 동그라미라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야. 맞니 얘들아? 자,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여러분, 요거 전체적으로 부정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Q의 여집합이랑 R의 여집합 관계 봐봐. 이건 반대로 어떻게 돼요? 얘가 얘 부분집합이니까 반대로 Q의 여집합이 R의 여집합에 뭐가 됩니까? 부분집합 돼요? 안 돼요? 되죠? 참고로 이거 통째로 여집합 씌워서 생각하는 거를 앞에 내가 설명 안 했거든? 워크북에 있지만 그 개념인 건데 그거는 뭐 나중에 하면 되니까. 여러분, 요거 맞아요? 아니에요? 일단 이거만 봐봐. Q의 여집합이 R의 여집합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그림상으로. 맞지? 네. 그러니까 not Q이면 not R이라도 참이 된다고. 참고로 이건 이따가 대우 배우면 좀 더 이해가 쉬워요. 대우 배우면. 근데 일단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뭘로 참거짓을 밝힌다?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참거짓을 밝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이 명제 자체가 뭐뭐이면 뭐뭐이다 라기 때문에 얘가 애초에 포함관계를 말하는 거니까 이 명제 자체가 포함관계를 물어보는 거야. 참거짓이라고. 그러니까 부분집합 관계로 참거짓을 밝힌다는 얘기예요. 뭔가 집중이 잘 안 되죠, 여러분? 이거 어차피 그래서 그 나중에 그걸 명제의 역, 대우, 요 내용 부정이랑 역이랑 대우를 배우면서 좀 이해가 되긴 할 거예요. 자, 일단은 그 얘기는 나중에 할 거니까 오늘 안 하고 아마 다음 시간에 할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요. 이 문제를 나중에 좀 풀어보아야 좀 이해가 될 것 같긴 한데 내용 설명을 하나만 더 하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오늘 유형 9번까지 설명을 하는 건데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지금 내용. 자, 나머지 하나 남은 거 빨리 설명하고 여러분 좀 풀어볼 수 있는 시간 줄게요. 적응할 수 있게. 적응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항상. 자, 앞에 잠깐 개념 돌아가서 자, 3번 요 내용 좀 합시다. 뭘 할 거냐면 우리가 그 부정 표현을 좀 정리를 하긴 해야 돼요. 부정 표현을. 잠깐만. 이거를 보자. 어디 갔지? 어디 따로 적어놨는데?
잠시만요. 이거 다 앞이다. 뭔가? 여기 맞네. 자, 지금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이게 모든이랑 어떤 얘기 좀 해봅시다. 요거만 좀 설명하면 마무리인데. 자,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하는 경우에요. 모든이나 어떤이라는 용어가 포함된 거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요. 자, 봅시다. 1번.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 라는 게 있어. 여러분, 모든 x에 대하여 P라는 걸 만족한대요. 그럼 이게 모든이니까 모든은 하나라도 빠지는 게 생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맞아요? 자, 그러면 P라는 놈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있을 거야. 그치 얘들아? 근데 이게 모든이니까 U잖아. 그치 얘들아? 근데 이게 이렇게 지금 연결된 상황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사실상 얘가 뭐여야 돼요? 전체 집합 U가 P의 부분 집합이라는 건 P가 어차피 원래는 P는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일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집합의 상동 얘기였죠? 같은 거. 그래서 어떻게 된다? 참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U랑 P랑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된다. 반대로 말하면 거짓이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 P가 U가 아닌 거겠죠. 그치 얘들아? 맞니? 그러니까 모든은 단 하나의 예외도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반대로 어떤의 개념은 뭐예요? 어떤은? 자, 2번. 어떤 x에 대하여 P이다 라는 게 있어. 여러분, 어떤이라는 용어는 뭐예요? 많아야 되나요? 꼭?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는 개념인 거예요. 어떤은. 맞죠 여러분?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P의 원소가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많이 들어봤어. 그거의 반대 개념이 뭐야? 하나도 없는 게 뭐였지? 우리가 집합에서? 공집합이었죠. 그래서 이게 이건 거야. 얘는 참이 되려면 P가 뭐만 아니면 돼? 공집합만 아니면 돼. 반대로 이게 거짓이려면 하나도 없으면 되지. 즉 P가 뭐가 되면 돼? 공집합이 되면 돼. 근데 잘 봐봐 얘들아. 이거랑 딱 반대 상황 아니에요? 그죠? P가 U인 거의 반대가 뭐야? 여집합이? U의 여집합이 공집합이죠. 그쵸 여러분? 즉, 요 둘이 여집합 관계가 있다는 거, 요 둘이 무슨 관계가 있다? 부정 관계가 있다. 그래서 모든의 부정이 뭐라고요? 어떤? 됐나요? 자, 그래서 좀 정리해줄게요, 이거를. 그래서. 자, 요거 외워야 돼. 요거만 좀 외워주면 돼. 3번. 자,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 라는 명제가 있다고 쳐요. 요 명제의 부정 표현은 뭘까요? 요 얘기입니다. 어떻게 돼요? 보통은 잘 봐봐 얘들아. 이다가 아니다가 되는 거야. 맞아 아니야? 네. 맞지? 이다가 아니다가 되면 부정이에요. 뭐뭐이다가 뭐뭐 아니다가 되면 돼. 맞지? 뭐뭐이다가 뭐뭐가 아니다가 되는 거라고. 그치 얘들아? 근데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아? 모든 x에 대해서 P다라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P가 U랑 같다는 얘기잖아. 그치? 자, 그럼 이거는 부정을 하면 어떤 모든이 뭘로 바뀐다고? 모든이 어떤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x에 대하여 어떻게 된다?
P가 아니다니까 나P이다죠. 그러니까 나P이다가 아니고 P가 아니다라고 해도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도 바뀌어야 된다. 이것도 바뀐다. 얘도 그걸 바뀌고. 아우 좋아, 씨. 힘들어. 아니 고쟁이가 개념 정리가 너무 안 돼 있어도 내가 지금 하고 있긴 한데 잠깐만. 얘가 너무 지금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어. 앞에 그냥 당연히 안다고 전제하고 와서 얘 좀 나빠 얘가. 어렵죠 여러분? 뭔 소리인가 싶어, 그치? 에휴. 그래서 이게 보면 여러분 보세요. 그 하시는 얘기를 보면 원래는 이다가 아니다 아니면 P가 나P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야, 맞지 얘들아? 근데 요것만 바뀌는 건데 모든이랑 어떤 있으면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뀐다. 두 개 다 체크해 주셔야 돼. 이게 중요하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얘들이 많이 실수를 하는데 안 건드린다고. 모든이 그대로 놔두는 경우가 있어. 그걸 건드려야 돼. 자, 같은 식으로 4번. 그러면 어떤 x에 대하여 P이다 라는 명제가 있다고 칩시다. 이 명제의 부정은 뭘까요? 부정은 어떤이 뭘로 바뀌어? 모든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x에 대하여 not P이다. 아니면 이다를 아니다로 바꾸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모든이랑 어떤이 있을 때는 얘도 바꾸면서 얘도 바꿔달라는 얘기예요. 제가 바라는 게 그 정도 얘기입니다. 됐니 얘들아? 됐어? 자, 요 얘기까지 해서 오늘 설명하려는 겁니다. 자, 요거 관련해서 문제 한두 개만 더 하고 그냥 마무리하고 숙제 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니고 진짜 기본 개념 설명한 거라서 그냥 문제 몇 개 풀다 보면 느낌이 와요. 이거 뭐 막 더 디테일하게 설명할 거 아니라 문제랑 보면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쭉 넘어가서 지금 한 내용으로 설명을 할게요. 힘들어, 씨. 자, 몇 번 해볼까, 얘들아? 자, 22번 한번 볼까요? 얘들아, 22번 어떻게 될 것 같아? 22번. 전체 집합 U가 어떻게 주어졌어요? 1, 2, 3, 4, 5라고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보기에서 참인 명제를 고르래. 기억. 모든 x에 대해서 x가 1보다 크다가 참인가요? 딱 1만 안 되지. 1은 같잖아. 그치 얘들아? 얘가 지금 x가 1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2, 3, 4, 5는 돼. 근데 1이 안 되니까 모든이란 말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서 거짓인 명제고. 그쵸? 니은은요? x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여기서 말하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야. 마이너스 1, 0, 1이겠지 정수로 치면. 그러면은 1 하나는 괜찮잖아. 그러면 딱 하나라도 있기 때문에 어떤이 참이다 거짓이다. 어떤이란 표현이 참이 된다고요. 그 미은은 참인 거죠. 디귿은 어때? 이거 만족하는 게 0이랑 누구야? 마이너스 1인가요? 없죠? 그러면 거짓일 거고요. 리을은요? 리을은 3만 딱 되지. 근데 3이 있지. 하나라도 있으면 어떤은 맞다 아니다? 맞다고요. 그러면 참이겠죠. 그래서 답이 니은과 리을이고요. 그럼 기억의 발레로 누굴 얘기하는 거야? x는 1을 얘기하면 되고 디귿의 발레로 누굴 얘기해야 돼? 디귿은 발레가 있나요? 딱히 없죠? 그치? 하나도 되는 게 없으니까. 그치?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걸 일단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러워 하여튼. 그래서 이런 거 하는 건데 좀 쉽진 않아요. 자, 하나만 딱 더 해보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유형 9번을 해볼 건데 봐봐봐 얘들아. 자, 25번을 볼게요 먼저.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 명제의 부정을 구하라고 합니다. 보세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여러분 이 명제의 부정은 뭐예요? 두 개를 다 해야 됩니다. 봐봐. 모든을 뭘로 바꿔야 돼? 어떤 실수 x라고 해야 되고요. 0보다 크다를 뭘로 바꿔야 돼? 그치,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반대 표현이니까. 그치 얘들아? 이걸로 바꿔야 된다. 크다의 반대가 작대가 아니죠. 크다의 반대는 작거나 같답니다. 네, 여러분 이상의 반대가 미만인 거예요. 초과의 반대가 이하인 겁니다. 맞죠? 같다의 반대는 같지 않다 이거. 그치? 자 그럼 이거 봐봐. 어떤 x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는 건 이 2차 부등식이 0이랑 같거나 작아지는 게 적어도 하나 있으면 되는 거야. 그치 얘들아? 그치? 즉 어떤 상황을 원하는 거야? 한 배씩 d가 0보다 크거나 같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4분의 d를 하게 되면 9 빼기 k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k가 1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최대값이 얼마죠? 1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푸는 거는 여러분이 배운 공수 1이나 공수 2 내용일 거야. 근데 먼저 할 일은 뭐라고? 요 표현에 부정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돼야 된다. 그러면 26번은 어떻게 돼 얘들아? 얘들아 26번 봐봐. 26번에 있는 명제의 부정은 뭐예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야. 그럼 이거의 부정 표현 뭐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2k-1이 0보다 크다. 이거죠. 이게 지금 주어진 명제의 부정입니다. 맞습니까? 아, 근데 부정 표현 구하는 게 어차피 아닌가? 근데? 아, 상관없네. 아, 미안해요. 자, 그냥 얘가 거짓인 거잖아. 자, 여러분 생각해보자, 얘들아. 잠깐 얘기해볼게. 주어진 명제가 한 덩어리짜리 명제예요. 맞아, 아니야? 지금 봐봐. 모든이나 어떤으로 표현되면 한 덩어리짜리 명제죠. 이거 조건 화살표 조건 아니죠? 그러면 이 한 덩어리짜리 명제가 지금 주어진 게 거짓이다면 반대로 요 명제의 부정은 참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봐봐요. 26번을 풀 때 그 명제 자체가 거짓이 되게 풀어도 되는데 이 명제의 부정이 참인 거를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고. 여기서 앞에서 얘기했잖아. 한 덩어리짜리 명제에 대해서. 맞지? 그래서 보통 어떤 명제를 밝힐 때 자, 자체적으로 참거짓을 밝힐 수 있으면 좋은데 잘 안 되면 지금 한 것처럼 간접적으로 밝혀요. 어떻게? 한 덩어리짜리 명제가 참거짓 바로 하기 힘들면 요 명제의 부정을 구해서 부정의 참거짓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이 명제의 부정이 거짓이면 명제가 참인 거니까 이 명제의 부정이 참이면 주어진 명제가 거짓일 테니까. 지금도 얘가 어떤보다는 모든이 우리가 잘 많이 했던 거죠. 편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모든으로 푸는 거야. 아시겠어요? 칠판 봐봐. 주어진 명제가 어떤이었어. 나는 근데 이거를 부정 표현해서 모든으로 바꿨어. 왜냐면 우리가 모든 실수 성립하는 거는 많이 했거든. 공수원에서. 그래서 바꾸니까 요런 애가 나왔어. 그럼 이건 우리가 많이 알던 애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0보다 크다는 건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다? 떠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해서 요놈의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를 풀면 이 명제가 참이 되겠죠? 네. 그럼 이 명제의 부정인 문제에서 준 애가 뭐가 된다? 거짓이 되겠죠. 그런 접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됩니까? 판별식 d 하면? 이게 0보다 작다잖아. 그러면 2K가 뭐보다 커요? 17보다 큰가요? 그럼 K가 7.5보다 큰 거지. 그치 얘들아? 맞나요? 아, 너무 아파. 그래서, 잠깐만. 계산을 못 해놓은 거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니까, K가 8.5보다 크다니까,
정답 자체 정수 K의 최소값은 9가 되는 거 맞나요? 이렇게 풀면 돼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별거 아니에요. 맞아. 일단 문제 풀어보면 요거 머릿속에서 정리해놓고 문제 풀면 풀리긴 할 겁니다. 근데 처음에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쵸? 자, 그리고 여기 좀 추가로 좀 붙여놓을게요. 보통 우리가 그래서 부정을 하면 이다는 아니다가 되고, 맞지 얘들아? 크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그치? 그리고 모드는 뭐가 된다? 어떤이 되고, 그리고는 또는이 되고, 지금 했던 그런 것들을 잘 써먹기만 할 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숙제가 1번부터 27번까지 워크북 푸시면 되는데, 지금 풀면 되겠죠? 이거는 이거 풀면서 좀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될 거고, 고쟁이 같은 경우도 한번 보자. 지금 여기면은 1번 368번부터 그 379번까지 스텝 1 풀고, 스텝 2에서 402번부터 417번까지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숙제를 내도록 해줄게요. 알겠죠? 일단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 워크북보다 고쟁이 스텝을 먼저 해볼래요, 여러분?